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 가격 조정을 끝내고 다시 재상승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어젯밤에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신호가 등장한 거예요. 재상승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반등이 아니고 재상승 시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재상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상승 시도의 신호가 나타났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 근데 대응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응이 워낙 강했던 미국 증시는 이게 얼마 빠지지도 않았었단 말이죠. 얼마 빠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시 매수. 앞으로 이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한 착하고 또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전략, 그죠? 위쪽으로 봐주는 게 정석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눌림시 매수가 맞아요. 근데 좀 많이 빠졌던 증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증시. 이런 친구들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재상승 시도를 하긴 합니다만은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 같은 이런 약했던 친구들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오히려 여기서 재상승한다, 어딘가까지 올라올 겁니다. 얘가 이제 그 재상승이 비리비리 했을 때 그때 이제 반등시 매도를 하는 게 차라리 정석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증시는 아무튼 이 재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흐름이 좀 이제 크게 결정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전고점을 못 높인다라고 해서 반드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거다, 그것도 아니고 아직 어떤 결정된 건 없는데요. 아무튼 이 자리를 넘느냐 못 넘느냐는 일단 이 당장 앞으로의 흐름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고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혀버릴 수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일단 근데 재상승 시도를 하긴 했다. 재상승 시도가 나왔다라는 게, 그죠? 지난번 언젠가부터 시작된 이 가격 조정, 이 한파동이 끝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겹쳐서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상승에 세계 증시의 어떤 재상승 시도에 이 큰 역할을 했던 거는 미국 PMI 지표입니다. 예상을 하회한 PMI 지표가 증시 반등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것이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죠.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크게 경계하는 시장인데, 이렇게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거는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는데, 또 그 금리나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되살리는데 한몫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호재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지표가 발표될 때에 중요한 라인에 걸쳐 있었어요. 증시가 중요한 라인을 넘어갈까 말까 지표 보면서 결정하자 이러면서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이 지표 발표되고 나서 그 라인을 일제히 탁 넘어가는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지표가 증시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일단 좀 제한적. 채권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증시는, 특히 미국 증시는 워낙 추세적으로 강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첫 의미 있는 가격 조정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기 매수세도 충만하고 워낙 기운이 세기 때문에 자그마한 호재라도 튀어나오면은 못 튀어올라서 안달해요. 막 튀어오르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채권 시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좀 지금 체력이 비리비리합니다. 금리가 막 올라가다가 이제 좀 빌빌빌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저런 재료가 나왔으면 금리가 훅 떨어질 만한데 훅 떨어지지 않았어요. 훅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금리는 답답한 구간. 그래서 금리는 아직까지도 재미있게 금리 상승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금리는 아직도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오후 시간에는 2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는데 요것도 양호하게 잘 마감이 됐다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의 움직임은 별로 없었다 이겁니다. 일단 원래 강했던 주식시장은 다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식시장은 일단 신났다. 채권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달랐습니다. 이렇게 일단 미국 장중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시다시피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장 마감하고 나서 현재 13% 상승 중입니다. 시간 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이렇게 오히려 주가는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상승했다는 것 자체도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등한다는 것,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5% 급등하고 있다는 점, 반도체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오늘 아시아 증시, 특히 한국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실적도 좋고 지표들도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재들이 겹치면서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죠. 기술적으로도 가격 조정이 조금 과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때가 되긴 됐었고, 그래서 사실상 주식시장은 반등할 만한 핑계를 찾고 있었는데, 그런 핑계가 한 번에 훅 등장을 한 것입니다. 요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뭐 좋은 이슈들은 또 여러 가지 겹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일본의 그 전임 재무장관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일본에 유명하신 사람 있는데, 하여튼 일본의 환율 시장 개입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후루사와라는 후루사와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또 안정적인 시장에 또 좋은 영향을 또 미치고 있죠. 이런 하여튼 호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뉴스들이 좀 뒤늦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있는데, 이거 사실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장이 이미 상승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뉴스 나와봐야 이런 건 사실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진 못하긴 합니다. 금리 인상 전망도 좀 늘긴 드는데, 지금 이런 거는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어젯밤에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왔다, 뭐 이런 것들에 지금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그리고 당장 주식이 오른다, 기업 실적이 좋았다, 이거에 지금 투자자들은 그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기사는 조금 너무 시간이 늦게 나왔죠. 좀 빨리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기사는 너무 늦게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거에 지금 주목하실 때가 아니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업 실적이 견인하는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전반적인 내용을 좀 봤고요. 참고로 어젯밤에 그 시장을 모두 살린 그 PMI 지표, 그게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살렸는데, 이 고용 위축 신호가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고용이 위축됐다라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좀 재미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자고요. 다 봤고요. 참고로 이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주의해야 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어떤 뭐 고금리 뭐 이런 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신용카드 연체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위기 수준을 이미 뭐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데, 잘 나가는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냥 지금까지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못 나가는 친구들은 이미 뭐 위기 수준인데, 잘 나가는 친구들은 너무 잘 나가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영향 받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 무슨 일이 한 번쯤 날 법한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좀 약한 친구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좋은 친구들만 계속해서 좋은 이런 양극화 심화, 이런 것들이 하여튼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1분기 때 4.4% 뭐 연체율이 아니라 부도율, 그런 게 4.4%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5.7 나왔다고 합니다. 신용의 위기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것도 조금 좀 재밌는 데이터긴 한데, 그만큼 금리가 지금 높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주식시장이 비싸다는 이야기인지, 하여튼 둘 다인지는 뭔지 뭐 저도 뭐 자세히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여튼 뭐 그 S&P 수익률과 뭐 2년물 금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금리가 워낙 높아서 그런지 S&P가 워낙 비싸서 그런지, 아무튼 채권 투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고 있죠. 지난 IT 버블 때도 그랬다라고 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2년 금리가 S&P 어닝 일들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2년 금리와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게 4.21이지 않습니까? 이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뭐 4.6, 4.7 막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좀 4.21이니까 하여튼 S&P 투자, 주식 투자가 별로 그렇게 일단 뭐 채권과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이렇게 해보면은 채권을 살래 주식을 살래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높아서인지 아니면 주식이 비싸서인지 어쨌든 이래저래 채권이 훨씬 유리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주식의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이건 시장 전반적으로 좀 놓고 보면 좀 그런 거고 하여튼 뭐 주식 시장 내에서도 잘 나가는 친구 AI 뭐 엔비디아로 뭐 대표되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너무 좋다 보니까 하여튼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은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매력적인 종목들이 또 없진 않으니 사실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과열 신호가 있습니다만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또 너무 또 좋아버리다 보니까 참 엔비디아를 대놓고 비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것도 또 애매한 측면들이 있고 하여튼 이런 큰 종목들이 또 매력적이다 보니까 참 하여튼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이거 큰 종목 하나 빼놓고 보면 아마 S&P의 어닝일드 이런 거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큰 친구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작은 친구들은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깝깝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 증시는 일단은 세계 증시는 다 같이 재상승을 하기로 상승 추세 중에 중장기 상승 추세 중에 재상승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전 어젯밤에 일단 하방 포지션 청산했습니다. 올 청산 일단 했어요. 다시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윙되고 나왔고 지표 보고 움직였습니다. 지표 보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저 S&P PMI 저거 발표되고 나서 PMI 지표 발표되고 나서 금리 떨어지는 거 보고 주식시장 크게 반응하는 거 보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팔아버렸죠. 그 시간이 밤 10시 45분인가 좀 됐을 거예요. 그때쯤 싹 올 청산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재진입의 기회를 좀 노릴까 해요. 사실 약간 고민도 했었습니다. 단타로 상방 베팅이라도 조금 좀 들어갈까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손이 안 나가서 안 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지표가 발표됐을 때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에다가 좀 베팅을 좀 해보긴 했었는데요. 금리의 반응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았다고요. 주식시장은 탄력적으로 올라갔는데 금리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타 개념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몇 틱 정도 떼주고 그냥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달러만 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렇게 어젯밤에 매매를 살짝 하긴 했고요. 뭐 매매가 아니고 이제 포지션 정리 뭐 이런 거를 뭐 살짝 하긴 했고요. 이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보자면은 다 같이 올랐죠. 근데 뭐 금리가 조금 뭐 떨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니까 러셀 지수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골고루 다 좋았죠. 골고루 다 많이 골고루 다 전 종목이 많이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하락 중에 시장이 다 같이 올라오니까 다 같이 오르고 그런 겁니다. 다 같이 오르고 모두 다 오르고 모두 다 골고루 오르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누구만 많이 오르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시 반도체 대장들 다시 이건 주식시장의 자체가 이거는 좋아진다라는 뭐 그런 느낌으로 어젯밤 받아들이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대장이 진한 초록불을 보이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좀 살아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 기존 주도주들 살아나면서 근데 기존 주도주들이 살아난다면은 평상시에 소외가 돼 있던 이런 애플 같은 친구들은 좀 잘 못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은 다 올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이제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이날 4월 19일 날 급락했던 이 음봉의 시가 이 자리 돌파 한착했죠. 위로 더 탄력적으로 오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테슬라가 좋은 실적 발표했으니 지금 상승 중인 거 자연스럽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반등이 아니고 재상승을 시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략적으로 이 시점 혹은 이 시점부터 이어지던 이 가격 조정 이 한파동이 일단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나고 재상승 시도.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워낙 상승 추세가 강했고 이번에 나스닥은 조정도 약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제 정석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석적인 분석을 해보자면은 당연히 넘어갈 것이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이긴 한데 근데 여기 만들어 놓은 저항이 장난이 아니긴 합니다.
여기서 지금 둥구스름한 천장형을 만들다 가격 조정이 쏟아졌는데요. 대략적으로 뭐 18,300 얼마부터 해가지고 18,300에서 한 600 요 정도 구간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됐습니다. 여기서 3월 1일부터 해서 한 4월 거의 뭐 한 달 반 가까이를 여기서 저항을 누적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급락했던 구간은 좀 빨리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하면 딱히 저항이 없으니까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올라오면은 그 위에서부터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하방 진입을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일단 요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S&P도 그렇습니다. S&P도 공통적으로 많이 빠졌고 단기 바닥 나왔고 반등이 아니고 재상승 시도하고 있고요. 얘도 이제 다만 이제 어떤 위쪽에서 둥구스름한 천장형을 저항을 차분히 오랫동안 누적시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위쪽에 저항이 많아서 위쪽에서부터는 저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번에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어떻게 어떤 이 저항 테스트가 끝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좀 달라질 건데요. 하여튼 일단 지켜보자고요. 지금은 일단 가격 조정 한파동을 끝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러셀 지수도 그랬습니다. 러셀 지수는 워낙 약했던 친구들이라 지금 결과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여기 저항대가 더 무겁습니다. 매물대가 S&P 나스닥보다 더 무겁습니다. 러셀 지수는 좀 약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눌림시 매수 전략 뭐 그런 거는 S&P나 나스닥에 해당하는 거지, 러셀 지수에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러셀 지수는 눌림시 매수를 접근하기는 이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워낙 약한 지수니까요. 기초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채권 시장이 그나저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10년 국채 금리인데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지표가 그렇게 나왔으면은 채권이 확 올라왔었어야 된단 말이죠. 금리가 확 떨어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했는데 지표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그냥 답답한 구간이에요. 선물이.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제자리입니다. 물론 어젯밤에 금리가 조금 떨어졌다는 거, 어젯밤에 여기서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지지력을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지지력이 누적되고 있고 더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어떤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수 있어, 금리 상승은 끝났어 라는 거를 암시하는, 조금 더 높은 가능성으로 암시하는 그런 신호이긴 한데요. 그래 봐야 근데 넘어가야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이 금리가 떨어져야 떨어지는 겁니다. 금리가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가는 거지, 붕괴가 안 됐단 말입니다. 얘도 저항을 넘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젯밤 일단 채권 시장 반응은 일단 좀 그랬고, 이 채권 시장 반응이 이렇게 좀 서운했던 거는 아무래도 일단 금요일 날에 물가지표 발표가 좀 눈에 밟히는 거죠.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일단 못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면은 워낙 매도세가 강해서 그렇거나, 사실 뭐 지금 금요일날 물가지표 핑계를 하나 제가 대긴 했습니다만은 물가지표 핑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아직도 뭐 어젯밤에 PMI 지표는 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지금 10년 선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하고 그래서 얘가 어젯밤 못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죠. 뭐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든가, 재무부에서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점들, 그런 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금리는 상승 압력, 그리고 채권은 하락 압력을, 채권 가격, 이 선물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간 좀 이제 애매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존 추세라고 하면서 제가 뭉뚱그려서 표현을 드렸죠. 주식시장 조정과 금리 상승, 이거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묶어서 기존 추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주식시장과 채권이 약간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기존 추세라는 표현으로 제가 뭉뚱그려서 표현했던 거를 더 이상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금리는 아직까지 상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기금리의 상승은 아직까지 이 지속 중입니다. 아직까지 답답한 구간이고 기간 조정 중입니다. 금리는 아직 고점 나왔다고 할 수 없어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분명히 재상승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느냐? 말이 안 될 건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이 좋다는 거에 반응을 더 크게 하니까,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주식시장은 막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디커플링 비스무리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고요. 금리 하락에 베팅하실 분들은 조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뭐 미국 증시 상승 이런 거 베팅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리가 하락한다에다 베팅은 제가 어젯밤에 살짝 했다 도망 나왔는데, 일단은 분위기가 일단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일단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중요한 이벤트 발표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도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투기적인 이유에서 재상승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금리가 상승이 끝났다는 게 확인이 돼야 주식시장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아직 금리의 상승이 말씀드렸다시피 끝났다라고 할 수 없죠. 아직도 지속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의 조정도 이렇게 튼튼했던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점들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도 위쪽에 나스닥이 저항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고, 금리의 상승도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 증시도 올라가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번 해보려고 일단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시장의 반응은 분명히 안 좋았던 거고요. 채권 시장의 반응은 아직도 금리 상승은 끝나지 않았어,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걸 그랬나요? 하여튼 10년물 국채 금리죠. 보시다시피 금리가, 금리로 봐도 그래요. 채권 선물로 봐도 그렇고, 답답한 구간이라고요. 답답한 구간,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상승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 아래 꼬리 달고 결과적으로 지지했잖아요. 이게 금리가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신호가 아니라고요. 물론 음봉이 나오고 이 금리 상승에 안 좋은 재료, 금리가 떨어지는 재료가 나왔으니까 위쪽에 저항이 조금씩 누적되고 있으나 안 빠진단 말이죠. 근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안 빠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올라가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지금 4.6, 4.7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S&P 어닝 힐드가 4.2밖에 안 되죠. 이래저래 채권이 더 매력적인 뭐 그런 때입니다. 하여튼 참 재미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피로감, 뭐 그런 문제가 조금씩 주식시장에도 등장할 수 있긴 있을 텐데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잘 나가는 친구들은 너무 잘 나가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2년물 금리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 5%에서 왔다 갔다, 5% 이쪽에서 왔다 갔다, 금리가 떨어질 생각은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또 자꾸 밀리고 있으니까, 자꾸 뭐 금리 인상 이야기도 오히려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2년물 금리도 고공행진.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장단기 금리는 다시 정상화 시도를 조금 하긴 했는데, 일단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요즘에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방향성 탐색 중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 떨어졌죠. 미국 경제가 조금 고용시장이 안 좋을 수 있대, 이거잖아요. 그죠? 고용시장 부진 뭐 이런 이야기 나왔으니까 달러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다. 또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다 봤고요. 미국 증시 내용 조금만 좀 더 보자면, 변동성 지수 잘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지지력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답답한 그런 구간이고, 여기서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안정적이다. 당장은 잘 내려오고 있다, 이겁니다.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다, 이거고요. 애플은 뭐 보시다시피 조금 올라오고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젯밤 같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잘 나가죠. 엔비디아라든가 기존에 잘 나가던 친구들이 잘 나가는 게 좋은 시장에서 특징이죠. 좋은 시장에선 소외된 친구들은 말 그대로 소외가 됩니다. 애플, 물론 근데 이제 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긴 해요. 이 중요한 자리에서 3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 2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는, 일단 이건 좋은 점이긴 합니다. 물론 근데 막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정도. 어쨌든 애플 주식은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애플 뭐 만약 굳이 주식을 사고 싶으면 아직도 강한 친구들 대장을 사야지, 지금 소외된 이런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방 베팅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그냥 안 쳐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대형주니까 시장의 흐름을 보자는 측면에서 그래서 보는 겁니다.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뭐 보시다시피 한 10% 가까이 하루 급락하고 나서 2거래일 만에 회복하고 있죠. 대장다운 면모입니다. 잘 올라오고 있고요. 사실 얘도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강했던 상승 추세 중에
야, 네가 빠져봐야 얼마나 빠졌냐, 여기서부터 빠져봐야 얼마나 빠졌냐, 가격 조정 가볍네. 진짜 가벼운 가격 조정한 거죠. 긴 시계열로 놓고 보니까요. 굉장히 강해서 얘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시나리오를 깔고 보는 게 좋긴 한데, 여기서 한 달 동안 둥구스름한 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근은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긴 있는데요. 명목적으로는 이렇게 조정폭이 작은 걸로 봐서는 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쪽에 저항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위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올라오기로 마음 먹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아직 이 음봉을, 이 급락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난번 하락을 거의 극복하면서, 이거는 언더슈팅이었어. 이건 개미 털고, 이건 개인들 털어내고, 악성 물량 털어내는 단기 바닥을 만드는 어떤 언더슈팅이었어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신호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 지수도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4월 19일 날 급락했던 거 언더슈팅이야 이러면서 되돌리고 있고요. 그러나 얘도 공통적입니다. 대부분 지금 주도주들이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들이 낮아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눌림시 매수가 뭐 맞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 친구들, 특히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어쨌든 이런 반도체 친구들은 지금 보시면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둥구스름한 천장형 만들면서 대부분 저항을 워낙 많이 누적시켰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정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나스닥은 몰라요. 나스닥은 차라리 뭐 나스닥이면 모르겠습니다. 나스닥은 정말 강했다가 여기서부터 한번 그냥 쿵 빠지고 만 거거든요. 얘는 뭐 눌림심에서 이런 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하락 추세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아직까지 없단 말이죠. 얘는 의미 있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테스트를 안 했는데, 좀 전에 보셨던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지수는 이런 식으로 일단 하락 추세를 일단 만들어 놓긴 해서 조금 접근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얘네가 대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 거고, 어쨌든 뭐 그 지금 상황에서 제일 강한 건 얘네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를 한다면 얘네를 또 사긴 사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얘네를 매수하는 건 정석적인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 자체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죠? 좀 전에 보셨던 엔비디아도 결국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아직 얘는 사실 저점을 그렇게 의미 있게 확인하진 않았네요. 근데 어쨌든 뭐 얘도 이 보시다시피 위쪽에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막 주식을 매수하기는 조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가장 강한 걸 매수하는 게 뭐 지금 상황에서 맞긴 맞죠. 굳이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장을 매수해야 되는 게 또 맞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들 저항을 위에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배트는 좀 짧게 잡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배트를 짧게 잡고 휘두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가 듭니다. 하여튼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 오르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아직까지 굉장히 강한 뭐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대부분 다 둥구스름한 천장형 위쪽에서 버티다 빠졌기 때문에 다들 좀 이런 점들은 조금 좀 부담스러운 점입니다. 테슬라는 뭐 지금 10몇 프로 올라가서 얼마죠? 테슬라가 지금 163, 164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네요. 야, 한 번에 중요한 자리를, 중요한 저항이 여기죠. 중요한 저항을 한 번에 극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상승할 생각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한다라는 거는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조금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에도 그런 영향이 좀 있겠죠. 얼추 다 봤고요. 저기 유럽 증시인데 얘도 사실 유럽 증시 얘는 독일 증시인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부터 이미 재상승 시도를 지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좋은 지표의 영향으로 더 올라갔죠. 그래서 얘도 재상승 시도. 얘도 보시면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얘도 깔끔하게 상승 N자 그려놓고 가격 조정 당연히 재상승 시도 맞죠. 올라갈 수 있을 건데 얘는 더군다나 위쪽에 저항도 별로 없습니다. 저항도 별로 없어서 얘는 뭐 눌림시 매수가 그냥 깔끔하게 정석이라고 그냥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S&P나 나스닥처럼 막 한 달 동안 버티다가 막 여기서 빠진 게 아니고 시원하게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가장 시원하게 눌림시 매수할 수 있는 게 유럽 증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쭉 다 살펴봤네요. 전 비트코인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비트코인도 요즘 굉장히 강하다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그죠? 예, 비트코인도 뭐 하여튼 아직까지 그냥 기간 조정 중입니다. 기간 조정 중. 답답한 구간 안에서 기간 조정 이렇게 진행 중인데 위쪽에 저항도 많고 그래서 조금 좀 불안하네요. 대략적으로 박스권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스권 중간 자리가 어떤 또 저항의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먼저 올라서 그런지 어젯밤 뭐 주식시장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일단 특별한 반응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다 봤고요. 원자재들은 어제 뭐 좋은 분위기 뭐 그런 거 때문인지 뭐 국제유가 올라가고 뭐 금값도 뭐 조금 오르는 모습이네요. 달러가 약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러가 약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달러가 약해서 금값이 아래꼬리를 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금값 눌림지 매수고 국제유가도 뭐 그냥 국제유가는 답답한 구간 안에 들어와 버렸고요. 구리값도 현재 잘 올라가고 있는데 3거래일 동안 저항이 누적됐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눌림지 매수가 정석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당연히 이거 재상승 시도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긴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올랐던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접근하는 게 오히려 정석일 것 같은데 문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재상승이 끝나지 않았어요.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가만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딘가 이제 올라왔다가 얘가 더 이상 못 넘어가면 그러면 뭐 하방을 진입하던가 해야죠. 아직 재상승 시도가 안 끝났는데 재상승이 아직 안 끝났는데 뭐 나 혼자 반등시 매도 전략 한다 뭐 매집한다 그런 건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매집 전략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답답하고 옆에서 변동성이 죽고 비리비리해야 뭐 매집이고 뭐고 하는 거지. 지금은 탄력적으로 톡 하고 튀어 올랐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알고 매집합니까? 지금 매집도 아니고 이도저도 지금 지금 딱히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당연히 그죠? 여기서부터 진행되던 이 한파동 끝내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 지난 4월 18일 날 나왔던 이 장대 양봉들 이날 이런 상승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중요한 양봉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뭐 딱히 그렇게 뭐 지금 할 거는 없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분들은 계속해서 딱히 할 건 없는 그런 구간. 충분히 올라오길 좀 기다려야 되겠죠. 어딘가 저항을 확인해야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될 것 같고 그냥 일단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환율 잘 올라오다가 이제 달러 약세 나오니까 삼각 수렴형에서 아래쪽으로 당연히 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미국이 뭐 워낙 좋고 금리 인상 이야기 뭐 그런 것까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구조적으로 좀 고환율 어떤 환율의 고공행진은 전반적으로 좀 계속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은 일단 조정이 진행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고 뭐고 지금 그런 뉴스 나오는 거 이미 이때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